예, 그럼 첫 번째로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아돌프 아렌즈 부국장님께서 인포그래픽 저널리즘의 중요성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사례를 발표하실 텐데요.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인포그래픽으로 정평이 나 있는 매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그걸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국장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를 대표해서 홍콩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그럼 발표를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Hello, everybod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때는 인포그래픽스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도 일반 기사를 보완해주는 역할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사에 신문 기사에 작은 도표나 차트 그리고 또 뭐 지도 등등을 올리는 그런 역할만 해왔습니다. 이런 것은 일상적인 아주 전형적인 그런 인포그래픽스의 그 역할이죠. 그리고 여전히 그 역할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10년 전에 이런 식의 인포그래픽스의 예가 되겠습니다. 한 10년 전의 사례인데요. 여전히 익숙한 것들이죠. 그런데 하루는 언제부턴가는 특별 프로젝트를 저희 인포그래픽스 팀에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에 대지진이 발생을 했었죠. 그 당시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최초로 인포그래픽스가 100페이지를 즉 신문 뒷면을 완전히 다 장식하는 그런 인포그래픽스 기사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포그래픽스만으로 뉴스를 전달을 한 것이죠. 일종의 단독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때부터 한 280개의 100페이지를 장식하는 인포그래픽스 기사를 내게 되었고요.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케이드를 scmp.com/infographics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세계적인 신문사가 인포그래픽스를 어떻게 내보내고 있는지 그것을 모아놓은 아주 중요한 컬렉션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방대한 컬렉션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최고의 인포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저희 팀에서 활동했습니다. 저희 팀을 거쳐갔습니다. 아주 다양한 스타일과 뉴스 전달 방법을 이 팀에서 많이 마음껏 발휘를 했었죠. 이런 식의 다양한 스타일과 테마를 가지고 100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인포그래픽스로 장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러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리고 컨셉트를 이런 식으로 시각화하는 것도 있습니다. 2017년에 항공편이 얼마나 많이 떴는지를 보여주는 70만 개의 점으로 표현된 그런 인포그래픽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홍콩의 악명 높은 구룡성체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일러스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안에 있는 그 진시황릉의 병마용 그것을 이제 전면 일러스트로 제작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도표로 세 개의 언어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준 그런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인포그래픽스도 있었습니다. 또는 이런 스프레드 페이지에다가 강렬한 그런 데이터 시각화를 한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에서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기온이 상승해 왔는지 그것을 보여준 인포그래픽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아주 세련된 시각적 데이터이죠. 전 세계의 망명 신청자들에 관한 그런 데이터 시각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우 다른 스타일인데요. 그림과 함께 실린 이런 인포그래픽도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그 갈레온의 그림과 함께 실렸습니다. 태평양에서 시작된 그 이 세계화의 시초와 이런 갈리온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여준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부적인 지도를 통해서 호주 동해안의 산불에 대한 이해를 높인 그런 인포그래픽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콘트라스트 페이지로 주강 어귀에서 공연되고 있는 중국 경극의 모습을 이런 식의 인포그래픽스로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스토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서로 다른 그 스타일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철학은 일관되게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의 인포그래픽스에는 완성도와 일관성을 갖춘 하나의 테마를 적용해서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저희 인포그래픽스 팀에서는 인쇄 그래픽을 뛰어넘어서, 즉 인쇄 매체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온라인 그래픽스로 그 세계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산출물을 내기 시작했죠. 아주 큰 도약이었고, 이제 그 백페이지에서 이제는 디지털 창작물로 탈바꿈을 해야 됐죠.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도 이 디지털 플랫폼에 익숙치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드나 이런 것도 잘 못했고, 코딩이나 HTML 디자인도 익숙치가 않았기 때문에 좀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 헤르난데스와 파블로 로블레스, 저희 전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2016년부터 이렇게 인포그래픽스를 디지털 플랫폼에 제작을 해왔고, 2016년 이래 최소 145건의 프로젝트를 이런 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저희의 디지털 프로젝트는 scmp.org/infographic 에 들어오시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디지털 플랫폼에서 고궁박물관 역사를 다룬 그런 아주 대형 기사도 제작을 했었고요. 이것은 이제 8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인포그래픽스 기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3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중국 범선에 관한 기사이죠. 종이신문의 스프레드 페이지에 있던 것을 이제 디지털로 옮긴 것이 되겠습니다. 두 프로젝트 모두 전형적인 특집 기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팀이 아주 큰 도전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시절이었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선은 그 홍콩의 시위가 불붙었었고요.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 덕분에 정말 저희는 숨 쉴 틈도 없이,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작업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이, 그럴 틈도 없이 지난 몇 개월을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홍콩의 시위가 처음 시작됐을 당시에는 이렇게 시위가 빠르게 번져나가고, 그리고 또 이 경찰과의 충돌이 이렇게 격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인포그래픽스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사에 이 시위와 관련된 일반 기사에 삽입할 그런 그 그래픽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를테면은 뭐 이런 식의 마스크를 시위대가 썼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러스트나,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 원시 시대에 테스투도라는 그 사열이 있었거든요.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홍콩 시위대가 최루가스를 막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한 전술과 이런 사열을 비교하는 그런 인포그래픽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위가 점점 더 확산이 되면서 이런 상황을 시각화해서 설명할 수 있는 단독 인포그래픽스 기사를 우리가 제작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3개월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일차에 내보낼 계획이었는데, 사실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에만 3개월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만들어서 시위 30일차에 내보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오래 걸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시위가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는데 100일까지 이어지면서 100일차에 이 기사를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프로젝트로 진행이 됐던 것을 이제 종이 신문으로도 옮기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죠. 홍콩 시위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인포그래픽 기사를 이렇게 실게 되었습니다. 시위와 관련된 모든 인포그래픽스를 총망라한 이런 랜딩 페이지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쇄 매체에도 옮겼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웹사이트도 만들었습니다. 랜딩 페이지라고 불렀는데요. 모든 그 시위와 관련된 그 인포그래픽스를 총망라한 것이 되겠습니다. semp.com/infographic 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포그래픽스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시위를 하다가 연행된 그런 시위자와 관련된 인포그래픽스 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각화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이 시위를 하다가 홍콩에서 체포된 사람들을 어떻게 그 데이터를 시각화할 것인가, 시각화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했는데요.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체포된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그런데 연행자와 관련된 그런 자료를 입수해 보니까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빈약했죠.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는 뭐 간단한 도표나 이런 단순한 도표 이런 것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죠. 우리의 목표와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조금 수정을 해서 이런 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거칠게 스케치한 것을 보여드린 건데요. 색깔로 연령이나 성별 분포도를 보여주자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마감일이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안에 이런 것을 이제 만들기는 좀 어렵겠다 싶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연행자 수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마다 연행된 사람을 하나씩 한 명씩 나타내는 그런 아이콘을 일단 디자인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그룹핑을 했습니다. 이런 묶었습니다. 이것은 그 연행된 사람들의 시위대 중에서 여성들을 나타낸 것인데요. 2,340명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그 아도비 XD를 이용을 해서 머크업 레이아웃을 만들었는데요. 한 하루 반 만에 비교적 수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에셋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 게재했던 최종 결과물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만에 즉 뭐 한 하루 반 만에 완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쇄 매체 즉 종이 신문에 실린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신문에 실린 기사를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작업을 코로나 시기에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미 홍콩 시위 때문에 한참 바쁠 때였는데요. 이제 이것도 인포그래픽스로 만들어야 했죠. 그래서 결국은 한 19개의 단독 인포그래픽스 기사를 내게 되었는데요. 그 외에도 다수의 그 백페이지를 장식한 그런 인포그래픽스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사에 삽입될 그런 그래픽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우한에서 발생했던 그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단독의 인포그래픽스 기사를 내게 된 최초의 언론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것이 첫 버전이 되겠고요. 1월 21일 날 시작을 해서 매일같이 업데이트를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흥미진진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예, 유튜브로 들어오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정말 한 편의 예술 작품 같은 인포그래픽을 보셨을 텐데요. 그 인포그래픽은 기자와 또 디자이너 같은 전문가들의 소통으로 만들어지고요. 또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과 대답으로 완성이 됩니다. 아돌프 아렌즈 부국장님께서 발표하신 사례들은 아마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일 텐데요. 발표는 끝났지만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국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는 Hey, hello. Yeah, sure. 네, 말씀하세요. 이렇게 인포그래픽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단히 궁금합니다.
네. 제 상사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부임했을 때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그 인포그래픽스 팀에 2명밖에 없었습니다. 인포그래픽스를 제작하는 팀, 뭐 그 당시에는 백페이지를 장식하거나 이런 인포그래픽스를 만드는 사람이 2명이었는데요. 지금은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상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온라인상의 상이긴 했지만요. 그래서 저희도 기쁘고요. 그리고 또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도 좀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의 인포그래픽스가 아시아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더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우리도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자 정신으로 이런 인포그래픽스 기사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 20% 정도는 뉴스룸과의 협업을 통해서 꼭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도 기자가 되어서 이렇게 인포그래픽스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처럼요. 예, 답변 고맙습니다. Yeah, thank you.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